새벽 5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민호가 눈을 떴습니다. 15년간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며 일어났죠. 딸 수진이 방 앞을 지날 때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아직 자고 있을 딸을 깨우고 싶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죠. 50이 넘은 얼굴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간단히 컵라면으로 아침을 때우려고 물을 끓였어요. 가스레인지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죠. 아빠, 벌써 일어나셨어요? 수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타났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한쪽으로 눌려 있었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했잖아. 민호가 따뜻한 물 한 컵을 따라줬죠.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28살 딸이 여전히 귀여웠습니다. 지금은 보안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당찬 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어? 수진이가 물을 마시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 오늘 준혁이랑 상견례가 있어요. 민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준혁이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부모님도 모두 전문직이었어요. 건설회사 임원인 아버지와 대학 교수인 어머니였죠. 자신 같은 평범한 경비원이 그런 사람들과 만나도 될까 싶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아빠도 함께 가셔야 해요. 수진이가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죠. 준혁이 부모님이 꼭 뵙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목소리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망설였어요. 정장을 입어도 굳은 살 박인 손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숨길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죠. 알겠다. 아빠가 함께 가마. 고마워요, 아빠. 수진이가 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따뜻한 딸의 체온이 전해졌어요. 이 순간만큼은 걱정을 잊을 수 있었죠.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죠. 15층짜리 아파트 단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민호의 직장이었어요. 매일 이 자리에서 주민들을 맞이했죠. 민호 씨,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동료 경비원 김 반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5살 위인 선배가 항상 챙겨줬어요. 오늘 오후에 딸 상견례가 있어서 일찍 퇴근해야 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죠. 상견례라는 말을 하니까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김 반장이 민호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수진이가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잘 될 거예요. 격려의 말이었지만 민호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전 내내 평소처럼 일했죠. CCTV를 점검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주민들의 일상이 펼쳐졌어요. 모든 게 평범해 보였죠. 방문자가 오면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택배 기사들이 들어올 때도 꼼꼼히 체크했어요. 아파트 단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민호의 일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오후 일이 걱정됐습니다. 손에 든 펜이 떨렸어요. 일지를 쓰는 글씨도 평소보다 흔들렸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경비실에서 간단히 도시락을 먹었어요. 김치볶음밥이었죠. 평소 좋아하는 메뉴였는데 오늘은 입맛이 없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소리가 몇 번 울렸죠. 여보세요, 아빠. 딸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습니다.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준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님도 분명 아빠를 좋아하실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들어 있었죠. 수진이의 말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준혁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 아빠가 너무 걱정했나 보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가 됐어요. 교대 시간이었죠. 민호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빠르게 걸어갔어요. 오늘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죠. 집에 도착해서 클리닝에서 받아온 정장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양복이었어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만 입던 옷이었죠. 옷걸이에 걸려있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 입던 경비복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조금 작고 소매가 짧은 것 같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려고 했죠. 손이 떨려서 매듭이 자꾸 삐뚤어졌습니다. 몇 번을 다시 시도했어요. 아빠, 제가 해드릴게요. 수진이가 방에서 나와 다가왔죠. 예쁜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곱게 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손길이 능숙했어요. 금세 반듯하게 메어졌죠. 아빠,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아버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빠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딸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죠.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죠. 지하철 안에서 민호는 계속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입던 편한 옷이 그리워졌죠.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모두 잘 차려입고 있었죠. 민호는 그 사이에서 위축됐습니다. 한정식집까지 걸어갔어요. 주변에 비싼 상가들이 늘어서 있었죠. 명품 매장들도 보였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다닐 곳이 아닌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아버지 팔을 붙잡았죠. 아빠, 힘내세요. 딸이 격려해 줬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한정식집 앞에 도착했죠. 건물이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입구에 화분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어요. 문 앞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준혁이가 부모님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죠.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준혁이가 민호 부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수진이도 기쁘게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긴장한 채로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아버지 강민호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죠.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준혁의 부모님이 어색한 미소로 응답했죠. 인사는 받아줬지만 뭔가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시선이 차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혁의 어머니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정장 차림을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민호는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리 정장을 입어도 경비원 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가 정말 화려했죠. 한옥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고급스러운 그릇들이 놓여 있었어요. 예약된 자리로 안내받았죠. 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방석에 앉아야 했죠. 준혁의 아버지가 민호에게 직업을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목소리가 점잖았지만 시선은 날카로웠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죠.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준혁 부모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놀란 것 같았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수진이가 재빨리 화제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세요. 딸이 아버지를 감싸려고 했어요. 우리 아파트 주민들도 모두 아빠를 신뢰하고 계세요. 하지만 준혁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은 변하지 않았죠. 민호는 딸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자신 때문에 딸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어요. 준혁의 부모님은 민호에게 직접적인 질문은 피했죠. 준혁의 어머니 정미숙이 갑자기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댁은 혼자서 수진 씨를 키우셨나요? 목소리에 꼬치꼬치 캐묻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호는 잠시 주저했죠. 아내가 수진이 어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이 메이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아내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죠. 그럼 지금까지 경비원 일로 딸을 키우신 거네요. 정미숙의 말에는 동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경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민호의 가슴이 답답해졌죠. 정미숙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고급 한복과 완벽한 매니큐어가 민호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어요. 준혁이가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죠. 수진이 아버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노력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항상 아버지 자랑을 해주거든요. 하지만 준혁의 아버지 이철수가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젊은이들은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의 말이 준혁을 가르치는 듯했죠. 수진이가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셨거든요.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죠. 하지만 정미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민호는 딸이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딸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죠.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더 이상 딸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죠.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딸이 민호의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죠. 이철수가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준혁이가 좀 더 좋은 집안과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말이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문 앞에서 사람들 출입을 확인하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이철수가 계속 말했죠. 그의 말이 민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정미숙이 한술 더 떴죠. 준혁이는 로펌에서 인정받는 변호사예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파트너가 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런데 경비원의 딸과 결혼한다면 정미숙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됐죠.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혁이가 부모님을 말렸어요. 부모님, 그러시면 안 되죠. 당황스러움이 목소리에 섞여 있었죠.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철수는 아들을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사회를 몰라서 그런 거야. 목소리가 냉정했어요. 결혼은 개인끼리 하는 게 아니라 가문끼리 하는 거란다. 민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죠. 자신이 초라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딸만은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경비원인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만 제 딸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미숙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그럼 더욱 이 결혼은 안 되겠네요. 가방을 들고 일어섰죠. 수진 씨도 아버지처럼 고집이 센 것 같으니까요. 자, 우리 갑시다. 정미숙이 남편에게 눈짓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그녀의 말이 차갑게 들렸어요. 이철수도 일어서서 준혁에게 말했죠. 준혁아, 너도 정신 차려라. 목소리가 엄하게 들렸습니다. 이런 집안과 엮이면 너의 앞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준혁이 부모와 수진이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는 수진이를 사랑했지만 부모의 강한 반대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참으며 일어났어요. 괜찮아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죠. 저희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수진이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도 딸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혁의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죠. 제 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식당을 나오는 길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이가 민호의 팔을 붙잡았어요. 딸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수진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딸이 울면서 말했죠. 제가 아빠에게 이런 굴욕을 당하게 해서. 민호는 딸을 꼭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아니다, 수진아. 목소리도 떨렸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수진이가 민호의 가슴에서 울었죠. 딸의 눈물이 셔츠를 적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 준혁이가 뒤따라 나왔죠.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그가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이가 수진이에게 사과했죠. 부모님이 너무 심하셨어.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혁 씨, 우리는 여기서 끝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단호했죠. 당신 부모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준혁이가 만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그가 수진이의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손을 뿌리쳤죠. 민호는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딸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준혁 씨, 오늘은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조용히 말했죠. 준혁이가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없었어요. 상황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부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가 여전히 민호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딸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죠.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민호는 주먹을 꽉 쥔 채 자신의 무력함을 저주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지하철의 규칙적인 소음만이 부녀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채웠습니다. 집 근처 역에 도착했어요. 천천히 일어났죠. 수진이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힘들어 보였어요. 집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죠. 나란히 걸으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계속됐어요. 집에 도착한 후 수진이는 바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민호는 거실에 홀로 남겨져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죠. 준혁 부모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모멸적인 말들이 귓가에 울렸어요. 자신이 딸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막혔죠. 경비원이라는 자신의 직업이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죠. 냉장고에서 라면을 꺼냈습니다. 물을 끓이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어요. 수진이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입맛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몇 젓가락 먹다가 그만뒀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죠. 수진이 방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딸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도 잠이 오지 않았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수진이 방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제서야 딸이 잠든 것 같았어요. 민호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늘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정미숙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들렸죠.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곧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 속에서도 오늘 일이 반복됐죠.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어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죠. 수진이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아직 자고 있는지 아니면 깨어 있지만 나오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조용히 집을 나섰죠. 아파트 경비실에 도착하니 김 반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어제 어떻게 됐어요? 김 반장이 민호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김 반장이 계속 말했죠. 민호는 대충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반장의 계속되는 질문에 결국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김 반장이 분개했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데. 김 반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사람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자조적으로 말했죠.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 김 반장이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체념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죠. 오전 내내 민호는 멍하니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CCTV를 보면서도 화면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어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평소 민호를 믿고 따르던 주민들도 그의 기운 없는 모습을 알아챘어요. 민호 씨, 괜찮으세요? 한 주민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죠.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민호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평소 같으면 수진이와 통화를 하곤 했는데 오늘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죠. 혼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치볶음밥이었어요. 평소 좋아하는 메뉴였는데 오늘은 모래를 씹는 것 같았죠. 입맛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수진이에게서였죠. 아빠, 회사에서 식사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딸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딸이 자신과 마주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죠.
오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민호 씨,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던데 괜찮아요? 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는 괜찮다고 답했죠. 하지만 소장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 며칠 쉬셔도 됩니다. 소장이 배려해 줬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소장도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 업무를 계속했죠.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실수를 했어요. 일지를 쓰다가 날짜를 잘못 적기도 했죠. 김 반장이 민호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민호 씨,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세요. 그렇긴 하지만 쉽지 않았죠.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상처만 주는 존재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퇴근 시간이 됐죠.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가면 또 어색한 분위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죠. 현관에 수진이 구두가 없었습니다. 아직 집에 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거실이 조용하고 쓸쓸해 보였죠. 냉장고 문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글씨였어요. 아빠,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어요. 먼저 드세요. 평소보다 글씨가 어색해 보였죠. 민호는 쪽지가 핑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마주하기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죠. 혼자서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 넣은 게 전부였어요. 평소 수진이와 함께 먹던 식탁이 넓게 느껴졌죠.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장면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딸이 정중하게 인사했죠. 평소보다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수진아, 민호가 딸을 불렀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빠, 먼저 들어가세요.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좀 더 있다가 갈게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죠. 민호는 딸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감히 먼저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됐어요. 수진이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죠. 집에서도 아버지와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민호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동시에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죠. 집안이 얼음처럼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이는 이미 출근한 후였어요. 저녁에 들어오면 딸은 바로 방으로 들어갔죠. 마치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민호의 변화를 모두가 느꼈어요.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던 모습에서 생기가 사라져 있었죠. 동료들이 걱정했습니다. 김 반장이 자주 민호를 챙겨줬어요. 민호 씨,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걱정스럽게 말했죠. 수진이한테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하지만 민호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피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더 부담을 줄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녀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됐어요. 민호는 경비실에서도 자주 한숨을 쉬었죠. 주민들도 민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민호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한 주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으시죠? 민호는 괜찮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모습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민호는 딸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죠.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다. 문 너머로 말했어요. 아빠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앞에서 더 오래 서 있었어요. 딸의 대답을 기다렸죠. 하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딸이 자신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이 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어요. 자신의 존재가 딸의 행복을 방해한다면 차라리 떠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딸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딸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밤새 잠들지 못하며 괴로워했죠. 다음 날 아침도 수진이는 일찍 나갔습니다. 민호는 딸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어요.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경비실에 나와서도 계속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실수도 자주 했죠. 김 반장이 더욱 걱정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도시락을 먹었어요.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몇 술 떠먹다가 그만뒀습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죠.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집에 가면 또 어색한 분위기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딸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도 수진이는 늦게 들어왔죠. 민호는 일찍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딸이 집에 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죠. 민호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초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비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죠. 정말 보잘것없는 일일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일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회가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게 현실인 것 같았죠.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도 비슷한 하루가 계속됐어요. 수진이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주민들과 대화할 때도 자신감이 없었어요.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었죠. 김 반장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민호 씨, 이래서는 안 돼요.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딸과 한번 제대로 대화를 해보세요. 하지만 민호는 그럴 용기가 없었죠. 딸이 자신을 거부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됐어요. 이런 상황이 2주째 계속되고 있었죠.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하고 있었어요. 월요일 오전이 됐죠.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민호는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어김없이 경비실에 나왔어요. CCTV 모니터를 점검했죠. 일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김 반장이 옆으로 왔죠. 민호 씨, 어제 수진이랑 이야기 잘 됐어요?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다행히 잘 풀렸어요. 민호가 답했어요. 김 반장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쯤 평소 보지 못한 낯선 남자 2명이 아파트 단지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CCTV 화면에 포착됐죠. 민호는 주의 깊게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들의 옷차림과 행동,
패턴이 수상했습니다. 두 남자는 각 동의 구조를 살피는 듯 했어요. 특히 후문 쪽에 오래 머물고 있었죠. 민호는 즉시 동료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김 반장, 저기 좀 보세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김 반장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정말 수상하네요. 경찰서에 신고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범죄 행위가 포착되지 않아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무전기를 통해 다른 경비원들에게 지시했죠.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모든 출입구를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오전 시간이 지나갔어요. 두 남자는 여전히 아파트 주변을 맴돌고 있었죠.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다가 때로는 가까이 와서 살펴봤습니다. 주민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민호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했죠.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두 남자 중 한 명이 정문으로 접근했죠. 민호는 더욱 주의 깊게 그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경비실로 다가왔어요. 909호에 사는 김 부장을 찾는다며 면회를 요청했죠. 하지만 민호는 김 부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방문자가 김 부장의 정확한 이름을 대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냥 김 부장이라고만 했죠. 성함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군요. 죄송하지만 신분증을 확인해 주세요. 민호가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남자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뭔가 준비되지 않은 반응이었죠. 신분증을 깜빡했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단호하게 출입을 거부했어요. 아파트 보안 규정상 신분 확인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남자가 짜증을 내며 돌아갔죠. 그의 표정에서 뭔가 계획이 틀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더욱 경계심을 높였어요. 김 반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죠.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김 반장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서에 미리 연락해 둘까요? 아직은 기다려보죠. 민호가 신중하게 판단했어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는 해두고 있었죠. 오후 3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CCTV를 통해 두 남자가 아파트 후문 쪽에서 담장을 넘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포착됐어요. 민호는 즉시 112에 신고했죠. 다른 경비원들에게도 비상 연락을 취했습니다. 동시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들에게도 긴급 상황을 알렸어요. 직접 후문으로 달려갔죠. 15년간의 경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무전기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했어요. 후문 쪽에서 불법 침입 시도 확인, 경찰 출동 요청합니다. 현장에 도착했죠. 두 남자가 이미 담장을 넘어 단지 내부로 침입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909호가 있는 동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즉시 그들을 제지했죠. 여기서 멈추세요. 불법 침입입니다. 목소리에 확고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두 남자는 민호를 무시하고 계속 이동하려 했어요. 긴박한 상황에서 민호는 냉정함을 유지했죠. 두 남자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면서 동시에 무전기로 경찰의 도착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5분 정도 더 걸립니다. 김 반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혼자서 2명의 침입자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수상한 남자 중 하나가 민호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아저씨, 쓸데없이 끼어들지 마세요. 거칠게 말했죠. 하지만 민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 책임입니다.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다른 남자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하는 것을 포착했죠. 순간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민호는 재빠르게 행동했습니다. 15년간 축적된 경험과 직감으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단순한 절도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파트 비상벨을 울리면서 주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휴대폰으로 현장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두 남자가 상황이 복잡해지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계획이 틀어진 것을 깨닫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경찰이 곧 도착합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했죠. 지금이라도 순순히 나가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남자는 이미 후퇴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민호는 본격적인 대치 상황에 들어갔음을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아직 도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죠. 민호는 그 시간 동안 두 침입자가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했어요. 이것이 바로 15년간 지켜온 신념이었죠. 한 침입자가 민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섰죠. 이때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쌓아온 모든 경험이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 침착함, 그리고 책임감이 모두 나타나고 있었어요. 민호는 더 이상 단순한 아파트 경비원이 아니었죠. 이 순간 진정한 보안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어요. 경찰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침입자들도 그 소리를 듣고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무전기에서 김 반장의 목소리가 들렸죠. 민호 씨, 경찰이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김 반장이 격려해 줬습니다. 민호는 두 침입자와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어요. 어떤 돌발 상황에도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드디어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긴장을 완전히 풀지는 않았죠. 두 침입자가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손을 뒤로 돌리고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비로소 안전함을 느꼈어요. 경찰관이 민호에게 다가왔죠. 정말 훌륭한 대응이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겸손하게 답했죠.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저희 의무니까요. 경찰관들이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죠. CCTV 영상과 자신이 촬영한 영상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김 반장과 다른 동료들이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민호 씨, 괜찮아요? 걱정스럽게 물어봤죠. 네, 괜찮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드레날린이 아직 가라앉지 않아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죠. 무슨 일이에요?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호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어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주민들을 안심시켰죠. 앞으로도 더욱 주의 깊게 경비를 서겠습니다. 약속드렸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후 경찰서에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민호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죠.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침입자들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조직적인 범죄 집단의 일원이었어요. 909호 김 부장을 상대로 한 납치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죠. 다행히 김 부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만약 민호가 초기에 그들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큰 사건으로 번질 뻔했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죠. 경찰관이 민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강민호 씨의 뛰어난 판단력 덕분에 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오니 동료들이 민호를 영웅 대접했어요. 민호 씨, 정말 대단해요. 김 반장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유명해졌네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오후 늦게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죠. 아빠, 괜찮으세요? 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뉴스에서 우리 아파트 얘기가 나왔는데 괜찮다, 수진아. 민호가 딸을 안심시켰어요. 아빠가 조심해서 잘 처리했어. 수진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뛰어난 판단력으로 조직범죄를 미연에 방지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민호의 활약이 소개됐어요. 민호는 TV에 자신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어색했죠. 인터뷰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뉴스에서는 민호가 어떻게 초기에 수상한 인물들을 포착했는지, 어떻게 침착하게 대응했는지를 자세히 보도했죠. 경찰관의 칭찬도 함께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빨리 들어왔죠. 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며칠간 지속되었던 부녀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수진이는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는지 새삼 깨달았죠. 아빠, 그동안 아빠에게 상처를 드려서 죄송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민호도 딸을 꼭 안으며 말했죠. 아니다, 수진아.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빠가 너에게 부족한 아버지라서 미안했다. 부녀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었어요. 따뜻한 딸의 체온이 민호에게 전해졌죠. 이런 순간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수진이가 민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줬죠. 집안에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딸이 민호를 꼼꼼히 살펴봤죠. 괜찮다, 수진아. 민호가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아빠가 조심해서 잘 처리했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기분 좋게 출근했죠. 오랜만에 딸과 화해한 기쁨도 있었고, 어제 일에 대한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민호를 반겼어요. 민호 씨, 어제 정말 대단했어요. 다른 경비원들이 칭찬했죠.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유명해졌네요. 김 반장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15년 동안 이 일 하시면서 쌓아온 게 어제 다 나타났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전 내내 주민들이 경비실로 찾아와 민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민호 씨 덕분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었어요.
한 주민이 진심으로 말했죠. 정말 대단하세요. 다른 주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상황을 파악하셨어요? 주민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민호는 감동했어요. 겸손하게 답했죠.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 의무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점심시간쯤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경비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죠. 품격이 있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강민호 씨시죠? 그분이 민호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저는 대한보안 회장 박철민입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죠. 대한보안은 국내 최대 보안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큰 회사의 회장이 자신을 직접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박 회장이 민호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정말 놀라운 판단력과 전문성을 보여주셨더군요. 민호는 어리둥절했죠. 이런 큰 회사의 회장이 자신 같은 평범한 경비원을 찾아올 이유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과분한 칭찬입니다. 박 회장이 민호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어요. 어제 사건에서 보여주신 대응 방식이 일반적인 경비원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죠. 혹시 이전에 보안 관련 전문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 회장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솔직하게 답했죠. 그냥 15년간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들입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어요. 박 회장이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5년간 현장에서 체득한 것만으로 그런 전문적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박 회장이 계속 말했죠. 민호의 어제 대응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감탄했습니다. 초기 수상자 포착, 체계적 상황 보고, 현장 통제, 경찰 협조. 박 회장이 나열했어요. 모든 과정이 완벽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전문성이에요. 사실 저희 회사 보안 요원들도 이 정도 수준의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박 회장의 말에 민호는 겸손하게 답했죠. 과분한 말씀입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강민호 씨, 당신이 어제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닙니다. 박 회장이 설명했죠. 그것은 타고난 보안 감각과 15년간의 성실함이 만들어낸 전문성입니다. 그는 민호를 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저는 이 업계에서 30년을 일했지만 이런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수진이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아버지를 보러 왔죠. 박 회장을 보고 놀란 수진이에게 민호는 소개했습니다. 수진아, 이분이 대한보안 박철민 회장님이시다. 수진이는 더욱 놀랐어요. 보안업계에서 박 회장의 명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수진이도 회사에서 자주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수진이에게 인사했어요. 수진 씨시죠? 아버님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수진이가 자랑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어제 뉴스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딸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거든요. 박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따님도 보안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버님을 닮아 훌륭한 분 같습니다. 갑자기 박 회장이 깊이 머리를 숙였어요. 강민호 씨,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와 수진이는 깜짝 놀랐죠. 이렇게 큰 회사의 회장이 왜 자신들에게 고개를 숙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설명했어요. 사실 저도 젊었을 때는 경비원들을 단순한 서비스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박 회장의 고백에 민호는 놀랐어요. 하지만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박 회장이 계속 말했죠. 진정한 보안 전문가는 화려한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박 회장의 말이 민호의 가슴에 와닿았죠. 강민호 씨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박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분들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호는 감동했죠.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회장님, 고개를 드세요.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단호했어요. 아닙니다. 박 회장이 말했죠. 당신은 진정한 보안 전문가입니다. 저보다 훨씬 존경받을 만한 분이세요. 그의 말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지금까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렇게 깊은 존경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박 회장이 제안했죠. 강민호 씨, 저희 회사에서 보안 전문가로 일해 주시겠습니까?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이곳 주민들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이었죠. 민호의 대답에 박 회장이 더욱 감탄했습니다. 역시 진정한 전문가이시군요. 그가 말했어요. 돈이나 지위보다 사명감을 우선시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죠. 앞으로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강민호 씨 같은 마음가짐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박 회장의 말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존경을 받고 있었죠.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딸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죠.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박 회장이 명함을 한 장 더 꺼내며 말했어요.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하지만 지금의 선택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날 오후는 평소와 달랐죠. 민호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동료들도 박 회장의 방문 소식을 듣고 놀랐죠. 민호 씨, 정말 대단해요. 김 반장이 감탄했습니다. 그런 분이 직접 찾아오다니.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신감이었죠. 경비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정말 대단한 하루였죠. 딸이 환하게 웃었죠. 저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이가 민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줬어요. 오랜만에 집안이 따뜻한 분위기였죠. 아빠, 앞으로는 정말 당당하게 사세요. 수진이가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딸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어요. 그동안 민호를 괴롭혔던 열등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죠. 박 회장의 깊은 존경과 딸의 자랑스러운 눈빛이 민호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민호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있어서 아빠는 행복하다. 목소리에도 이전과는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죠.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혁의 부모가 아파트를 찾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가 당황하며 민호에게 말했죠. 아빠, 준혁이 부모님이 오신대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시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민호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그럼 만나보자. 이번에는 목소리에 두려움이 없었죠. 오히려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준혁이 부모님이 아파트로 찾아왔어요. 이철수와 정미숙이 경비실 앞에서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민호 씨. 이철수가 민호에게 다가오며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에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죠.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철수가 계속 말했어요. 어제 뉴스를 보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얼굴에 후회가 가득했죠. 정미숙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너무 얕잡아 봤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봤죠. 괜찮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준혁도 함께 와서 민호에게 깊이 사과했죠. 정말 죄송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부모님 말씀을 말리지 못해서 더욱 죄송해요. 그리고 수진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수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준혁이 간절하게 말했죠. 부모님도 이제 아버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계셔. 정말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하지만 수진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 씨, 고마워요. 딸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식었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겠죠.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도 바뀔 수는 없어요. 민호는 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수진이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믿었죠. 준혁이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죠. 이철수가 마지막으로 민호에게 말했어요. 강민호 씨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저희가 눈이 멀어서 그걸 못 봤네요. 진심으로 들렸죠. 정미숙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녀의 반성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그들이 떠난 후 수진이가 민호에게 말했죠. 아빠,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거죠. 딸이 확신을 구했습니다. 그럼 수진아, 민호가 딸을 안심시켰어요. 내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어. 조건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니까. 며칠 후 아파트 주민들이 민호를 위한 감사 파티를 열어줬어요. 커뮤니티 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민호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우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박 회장도 참석하여 민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강민호 씨는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박 회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주민들이 하나씩 민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호 씨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한 주민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든든해요. 다른 주민이 계속 말했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지켜주세요. 주민들의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주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도 민호에게 다가와 안겼어요.
아저씨, 정말 멋있어요. 한 아이가 순수하게 말했죠. 영웅 같아요. 그 순간 민호는 정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이 큰 감동을 줬어요. 파티가 끝난 후 민호는 수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죠. 딸이 민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오늘 주민들이 아빠를 바라보는 눈빛을 봤어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정말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민호도 그걸 느꼈죠. 집에 도착해서 민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이 옷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죠. 그날 밤 민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 완전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직업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숭고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더 당당하게 출근했습니다. 경비복을 입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주민들을 지킨다는 사명감이 가슴을 뛰게 했죠. 경비실에 도착하니 김 반장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민호 씨,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감탄했어요. 정말 당당해 보여요. 민호도 웃으며 답했죠. 이제야 제 일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김 반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민호의 업무 자세가 달라졌어요. 더욱 세심하게 주민들을 살폈죠.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주민들도 민호의 변화를 느꼈어요. 민호 씨, 더욱 믿음직스러워 보이세요. 한 주민이 말했죠. 정말 든든해요. CCTV를 점검할 때도 더욱 꼼꼼하게 했습니다.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전문가로서의 자각이 생겼죠.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감탄했어요. 자신감이 넘쳐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 민호가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이제야 진정한 전문가가 된 기분이야.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는 원래부터 훌륭한 분이었어요. 딸이 말했어요. 이제 아빠 스스로도 그걸 아시게 된 거죠. 며칠 후 지역 신문에서 민호와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지역 영웅으로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민호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민호는 경비원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어요. 저희는 단순히 문지기가 아닙니다. 지역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비원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하지만 저희 없이는 안전한 생활이 불가능해요. 기자가 민호에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호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계속해서 이 일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경험을 전수하고 싶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경비원도 전문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안 회사들에서 강의 요청도 들어왔죠. 민호는 선택적으로 수락했습니다. 주말에는 보안 관련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내용들을 전했죠. 참석자들이 민호의 강의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질문도 많이 했어요. 민호는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한 달 후 민호는 지역 경비원 모임의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동료들이 민호를 믿고 맡겨주는 것 같았어요. 기꺼이 그 역할을 받아들였죠. 첫 번째 모임에서 민호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당당한 전문가입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민호의 변화가 그들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수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했습니다. 아빠,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딸이 감탄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제 자신도 달라진 것 같아. 민호가 딸에게 말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자랑스러워해 준다는 거야. 수진이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아빠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딸의 말이 따뜻하게 들렸어요. 이제 온 세상이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날 밤 민호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마치 꿈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죠. 경비원으로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직업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전문직이 됐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죠. 무엇보다 딸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자신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비원의 참된 가치를 알리고 싶었죠. 그것이 민호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당당해진 것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을 자신이 있었죠. 경비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옷이 바로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전문가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조용히 다짐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경비원이라는 직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마침내 민호는 진정한 의미에서 프로페셔널이 됐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완전한 전문가가 된 것이었어요. 그날 밤 민호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죠. 내일도 당당하게 경비실에 나가서 자신의 일을 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